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2번째 교훈,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122페이지부터 읽습니다. 자신의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고용인으로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만 남는다. 1.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주나 주주를 더 부자로 만들고 있다. 당신의 일과 성공은 기업주의 성공과 은퇴에만 도움이 될 뿐이다. 2. 당신은 정부를 위해 일한다. 정부는 당신이 보기도 전에 급여에서 자신들의 몫을 빼간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만 증가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부터 5월까지 정부를 위해서만 일하는 꼴이다. 3. 당신은 은행을 위해 일한다. 세금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이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일 것이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의 문제는 이들세 부분이 점점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당신 노력의 대가가 당신과 가족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자기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아 자산을 사야만 한다. 자산이 늘어가면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언제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을까?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나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내 나름의 정의를 갖고 있다. 사실 이것은 버크민스터 플러라는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부른다.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건축가들의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그가 1961년에 기하학적 도미라는 회화한 것을 특허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폴러는 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것은 처음엔 꽤 혼란스러운 것이었지만 좀 더 읽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즉, 부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의 능력 문제라고 얘기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부의 척도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은 재산을 새롭게 정의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을 말할 때 순재산을 얘기한다. 그것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값비싼 쓰레기와 재산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잔뜩 들어가 있다. 반면에 폴러의 정의는 아주 정확한 측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런 정의의 기초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순재산에는 종종 현금을 만들지 않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지금 당신의 차고에 있는 그 비싼 물건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재산은 당신의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드는지, 그래서 당신의 금전적인 생존 가능성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내가 자산에서 한 달에 1,000달러의 현금 유출입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 월간 지출은 2,000달러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얼마일까? 다시 폴러의 정의로 돌아가자.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한 달을 30일로 보자. 이 정의에 따르면 나에게는 보름치에 해당하는 현금 유출입이 있다. 내가 자산에서 월 2,000달러의 현금 유출입을 얻을 때 그때 나는 부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재산은 꽤 있다. 나는 이제 매월 월간 지출보다 많은 수입을 자산에서 얻는다. 내가 지출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늘려 이 수준의 재산을 유지해야만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임금에서 의존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고 또 성공했다. 나는 오늘 일을 그만두어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월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다. 내 다음 목표는 자산에서 나오는 초과 현금을 자산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된다. 자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수록 자산은 더 커지게 된다. 자산이 더 커질수록 현금 흐름도 더 많아진다. 그리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보다 지출이 작으면 나는 더 부자가 된다. 이와 같은 재투자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다. 부자의 진정한 정의는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끝이 없다. 다음에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라.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무엇일까?
이제 맥도널드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